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1과목 들어갈게요. 여러분, 24년도 기준 농금원 이론서에 1과목인데도 2과목 수준의 보험금 계산식이 꽤 디테일하게 실려있는 보장 방식이 몇 개 있어요. 과실손해보장하고 그다음에 밭작물 쪽에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실손해보장 또 밭작물 이쪽에서는 1과목에서도 2과목 수준의 보험금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아무래도 좀 깊은 계산을 요구하는, 디테일한 계산을 요구하는 보험금은 2과목의 영역이기 때문에 1과목은 안 그래도 응용해서 낼 거 많잖아요. 그쵸? 출제 확률은, 그런 스타일 문제의 출제 확률은 2과목이 더 크죠. 2과목에서 나올 확률이. 그렇지만 과실손해보장하고 밭작물은 1과목에서도 다른 보장 방식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근데 뭐 우린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디테일한 계산을 다 하실 거잖아요. 그쵸? 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1과목에서는 1.5과목 수준까지만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상세 내용은 2과목에서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1과목 보험금을 하실 때에는 이 품목들을, 특이한 품목들의 집합체다 말씀드렸죠? 그 품목의 특성, 거기에 좀 익숙해지기, 그걸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는 OD하고 온주밀감류 볼게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자, OD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종류는 하나였죠. 과실손해보장, 우리 보험기관에서 했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자조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래요. 지급사유. 보험금 공식 익숙하죠. 가피자. 자기부담 비율은 보겠지만 제시가 될 것이고 10%, 15%형 가입 자격만 신경 쓰시면 되죠. 네, 최근 3년, 최근 2년 손해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가입 금액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표표, 평표. 자, 피해율만 알면 되겠네요. 피해율. 계산식이 좀 낯익죠. 낯익은 듯 아닌 듯. 네. 자, 앞자리만 한번 따볼까요? 평, 조, 미, 평. 우리 수학감소보장 피해율 뭐였죠? 평년 수확량, 조사 수확량. 근데 거긴 조사를 이제 괄호해놓고 그냥 평수 미평으로 했었죠. 미보상 수확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자, 수확량을 결실수로만 바꾸면 되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피해율 산정 원리는 동일하구나. 보상 방법은 동일한 원리로 보상하는구나. 수학감소 보장과. 이거 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올해 기대되는 결실수가 이 과소원에 120개예요. 우리 인수 관련 수학량에서 평년 수확량을 공부하시듯 평년 결실수 산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계산하실 겁니다. 자연재해 조세 화재 발생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과실손해 조사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본조사 이름이 과실손해 조사. 그래서 피해를 반영하고 여기서 거둘 수 있는 결실수를 조사했어요. 조사 결실수. 했더니 80개 나왔어요. 40개가 감소했구나. 감수 결실수. 결실수의 감소. 수학 감소량이지만 여기는 과중을 하지 않습니다. 다 수죠. 과중 안 해요. 우리 종합과수에서는 과중 조사를 했죠. 포복자만이든 기타 과수든. OD의 과실손해조사에서는 다 수예요. 과중 안 써요. 적중처럼 뭐 가입과중, 나중에 나올 무화과처럼 뭐 표준과중, 뭐 평균과중 이런 거 없습니다. OD는 과중 안 씁니다. 아예. 결실세 감소를 보장한다. 이 원리예요. 자, 미보상 감소 결실수 똑같아요. 예를 들어 미보상 비율이 10%래요. 보상해야 되는 결실수 감소된 게 40개. 그 중에 10%를 보상하지 않겠다. 4개.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렇구나. 피해율로 만들어야 되니까 평년 결실수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미보상 감소 결실수야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끝났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1과목에서는 평년 결실수, 2과목에선 그렇죠. 조사 수확량 구하는 게 핵심이듯이 조사 결실수. 쟤네가 핵심이에요. 쟤네가 핵심. 자, 지금 본 거는 보험금 계산식, 피해율 계산식은 수학감소 보장과 같다. 수확량을 결실수로만 바꾸면 된다. 과중 안 한다. 잡으셨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수학감소 보장 과수 배우셨으니까 대입해 볼게요. 과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과수원에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 있어요? 원래는 100주가 있다 그러면 100주를 내가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험의 목적인 과실을 실제로 결실하는 나무니까. 그런데 뭐 미, 고, 뭐 적종 같은 경우는 수학불능 또 기수학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가 바뀌는 거죠. 네, 조사 대상 주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학감소 보장 과수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조사 대상 주수가 몇백 주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떻게 했죠? 이 조사 대상 주수의 착과수 또는 낙과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과수 중에 몇 개 지금 열렸는데 몇 개 손해보고 몇 개 거두지? 뭐 이런 거였잖아요. 낙과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에 만약에 지금 10만 개가 열려있다 그러면 10만 개를 어떻게 다 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 수를 산정했죠.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 어떤 거요? 품종 수령별 특성이 잘 드러나는 거. 아무거나 다 대충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그런 표본 주를 위치를 잡았잖아요. 선정했잖아요. 산정하고 표본주 위치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와 밤호두에는 동일 재배 방식 품종 수령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몇 주 하고 위치 잘 잡고 특성이 잘 드러나는 나무로 그 다음에요. 그렇죠. 전체 몇백 주의 과실을 다 착과수든 낙과수든 세긴 어렵지만 요건 셀 수 있잖아요. 착과수든 수감 면적에 떨어진 낙과수든 요건 셀 수 있잖아요. 그쵸? 표본주가 10주, 10주는 세자. 네.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이것을 OD에 대입해 볼게요. 자, 실제 결과 줄 수 있어요. 몇백 주 있어요. 미보상 있을 수 있죠. 고사 있을 수 있죠. 수학불능이야 뭐 적종만 인정한다 하니까. 기수학 주수 있을 수 없죠. 왜요? 보장기간, 보장 종기요. 결실 완료 시점까지만. 수학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들을 다 차감하고 나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랑 달라졌어요. 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자, 이제 이 조사 대상 주수에 있는 열매 수를 세야 되는데 우린 지금까지 착과수, 낙과수라 했지만 이제 이거 지우고요. 결실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OD 그림 있잖아요. 이제부터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열매로 보세요, 여러분. 결실수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 열매. 우린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뭐. 이 조사 대상 주수에 있는 결실수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조사 대상 주수가 만약에 300주 있다고 해봐요. 결실수를 어떻게 세죠? 아니, 복숭아, 사과 이런 큰 열매들도 다 세기가 힘들어서 그럼 표본주를 정하자. 그쵸? 똑같아요. 결실수,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 있어요. 300주의 결실수를 세려면 그거 세다 시기 다 지나요. 그럼 뭐 표본주, 오케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 수를 산정했어요. 그리고 위치를 다 잘 잡았어요. 특성이 잘 드러나게 위치를 잡았어요. 자, 예를 들어 표본주가 10주라 해볼게요. 10주의 결실수만 세면 되네요. 지금 10주에 이제 착과수나
수간 면적의 낙과수 세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열주의 결실수를 세면 되네요. 열주 이 정도는 셀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가능했잖아요. 열주는 세자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디 아까 그 결실수, 열주의 결실수를 셀 수 없다. 세려면 세겠지만 그 사이에 다 익어버리겠죠. 그쵸? 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 표본주를 선정했는데도 못하네요. 그럼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아까 이런 표본주, 이 표본주, 어떤 표본주?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걸로. 그쵸? 한 번 더 표본해요. 그러니까 표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 표본주당을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특성을 잘 드러내는 거니까. 그럼 한 번 더 표본하죠, 뭐. 표본 어차피 한 번 했다 또 한 번 뭐가 어려워요. 표본주 중에 표본 가지를 선정합니다. 표본의 표본. 조사 대상 주수의 표본, 표본주의 표본, 가지. 자, 어떤 가지냐면 그림에서 이 가지. 이 가지의 이름을 우리는 결과모지라 할게요. 결과모지. 결과지. 과실이 직접 결실되는 가지. 그 결과지들이 붙어있는 결과지의 엄마 가지.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라고 정의가 나오죠. 네. 표본주 한 번 더 표본 가지, 표본 결과모지를 선정하는 건 아무 가지나 말고 표본 결과모지를 한 표본주당 3개를 선정해요. 가지가 되게 많은데 그럼 어떤 거 3개를 선정할까요? 가장 긴 거.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조사 대상 주수 너무 많다. 결실수를 세야 되는데 표본 주수 그래도 너무 많다. 한 번 더 표본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 가지로 선정하는구나. 됐죠? 이 3개는 세자 그러면 이 3개의 가지에 있는 결실수는 세자.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죠? 네. 자, 세면 뭐가 나오죠? 세면 이제 3개의 가장 긴 결과모지 3개의 결실수를 셌어요. 뭐가 나오죠? 결실수 합계가 나오겠죠. 표본 가지 결실수 합계. 그쵸? 표본주 착과수 합계. 표본주 낙과수 합계. 나누기. 이 결실수 합계를 우리는 이 조사 대상 주수에 적용하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본주 착과수 낙과수 합계를 표본 주수 합계로 나눴었죠. 표본주 착과수가 만약에 1000개. 그럼 표본주가 만약에 10주. 그럼 주당 100개씩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쵸? 표본주 합계로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는 표본 가지 합계? 그럼 가지당 결실수가 나오겠죠? 그쵸? 가지당. 가지당 좀 모양 빠져요. 표본 가지 길이 합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표본 가지 3개를 뽑아서 그럼 예를 들어 표본주가 만약 5주 있다. 그럼 5주에 각각 3가지니까 15가지를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15가지의 결실수를 다 세봤더니 뭐 예를 들어 1000개. 예를 들어 네. 그러면 15가지를 나누면 가지당 결실수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표본 가지 길이 합계를 재는 거예요. 가지 길이를 다 재요. 뭐 해봤더니 예를 들어 10m, 15가지 가지 길이 합계가 10m.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100개가 나오는데 얘 기준이 뭐예요? 미터. 이해되셨죠? 요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표본에 한 번 더 표본하는구나. 표본에 한 번 더 표본. 표본으로서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될 거 없는 거예요. 어차피 표본 주당 착과수 낙과수 적용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조사 대상 주수에 여기 나온 미터당 결실수를 적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죠?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착과수든 낙과수든 적용을 하고 여기에 막 과중을 적용을 하고 무슨 피해 구성률 적용하고 해가지고 조사 수확량 만들어냈잖아요. 뭐 미보상 줄 수 있으면 막 더해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의 주당 과실수에 과중에 피해 구성률에 뭐 미보상에 뭐 이런 걸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조사 수확량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조사 대상 주수에 미터당 결실수를 적용을 하고 과중은 어차피 안 한다 그랬고요. 과중 조사 안 합니다. 쓰지도 않아요. 만약에 미보상이 있어요? 그럼 미보상 주수 어쩌고저쩌고 막 적용해요. 이건 이제 이 과목에서 배울 거겠죠, 우리가. 핵심은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든 낙과수든 대신 미터당 결실수. 미터당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결실수. 떨어진 결실수요? 아니, 수학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결실 완료 시점까지인데 그 안에 떨어졌어요. 그럼 100% 피해죠, 뭐. 그만큼 결실수가 감소됐을 테니 이 전체 숫자가 줄어들고 조사 결실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즉 여기에 미보상 주수 어쩌고저쩌고 막 반영한 게 OD의 조사 결실수예요. 제가 이번 강 처음에 여러분들 이 품목의 그 특이한 품목의 특성, 우리 그거에 좀 익숙해지자. 그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거. 아, OD는 표본에 표본을 하고 단위가 미터구나. 미터구나. 근데 여기 이제 미터당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문제들도 있고요. 보통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1주당으로 표현해요. 아니 분명히 1미터인데 왜 주당으로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 OD는 자꾸 뭘 환산합니다. 환산. 1미터당 결실수를 한 주의 것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환산 결실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이 환산 결실수를 산출하기 위함이에요. 주당 환산 결실수 한 주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터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제 모든 과수원에 오디나무는 한 그루 있고 가지는 1미터입니다. 1미터의 재해를 반영해서 몇 개가 결실됐니? 몇 개가 기대되니? 이거예요. OD의 특성. 자, OD는 미터당 결실수를 기준으로 한다. 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에 막 대입을 하겠죠. 우리 조사 수확량 할 때 공식에 막 대입을 해가지고 포복자만 기타 가수 대입해서 조사 수확량을 만들어냈듯이 이 두 개를 공식에 막 어떻게 대입해가지고 그게 이 과목 내용이고 조사 결실수를 만들어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1.5 과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조사 결실수는 무엇 단위? 미터 단위. 1미터의 재해를 반영해서 몇 개가 지금 조사됐어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네. 실제 미터 결실수하고 공식에 막 집어넣어서 나온 짠 하고 나온 결과값은 조금 다르겠죠? 우리 실제 주당 착과수하고 주당 낙과수하고 공식에 막 대입해서 나온 짠 나온 수확량은 달랐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 강에서 중요한 거 OD는 미터당. 근데 이 미터당을 정직하게 미터당이라 안 쓰고 주당이라 씁니다. 여러분은 주당이라 쓰시고 속으로 미터당. 아, 환산했구나. 치환, 환산.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조사 결실수만 미터당으로 하겠어요? 조사 방법이 어렵다고? 얘는 과수원 단위, 얘는 미터 단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부 다 미터 단위예요. 전부 다 미터 단위. 단위 통일. 단위 통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 OD는 이 과수원의 1미터에 기대되는 결실수. 평년 결실수.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재해를 반영해서 조사한 1미터당 결실수, 조사 결실수. 당연히 얘와 얘가 미터당이면 나온 미보상 감수 결실수도 미터당. 끝. 품목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품목마다.
자, 오디나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오디나무, 이 과수원에. 네. 뭐 몇백 주가 있다 다 소용없어요. 그냥 요거만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디 되게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일단 적어도 이번 강에서 오디 가피자하고 평조미평, 평조미평이라 해요. 어떤 분들은 평결미평 이러시는데 그냥 저희는 평조미평. 네. 수학감소부장과 같은 원리, 미보상 감수 결실수 산출 방법 곱하기 미보상 비율, 그리고 적어도 아까 그 초록색 칠판에서 본 표본의 표본 미터당, 가지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미터당. 네. 그럼 얘가 미터당이면 다 미터당.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온주밀감류 볼게요. 온주밀감류. 보험금의 종류가 많았죠. 보험기관에서 보셨어요. 주계약 보험금. 온주밀감에서는 자꾸 이제 주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주계약. 뭐 보통 약관이나 주계약이나 같지만 뭐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주계약 보험금. 과실손해보장이니까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주계약이 수학감소보장이면 수학감소보험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도 있고요. 동상해 과실, 수학기 동상해. 그렇죠? 나무특약보험금도 있고. 어쨌든 보험의 목적, 온주밀감, 과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세 가지의 보험금이 있는 겁니다. 온주밀감은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7회 때 온주밀감 문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15점이 전원한테 그때 7회 때 갑자기 합격자가 2,000명으로 확 뛰었었죠.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실게요. 온주밀감 보험기간 생각해 볼게요. 이게 주계약 보험기간. 보험기간 암기하셨죠? 계약 24시. 나중에 암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엔 다 나중에 내용이 있어요. 암기도 다 나중에 암기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짝 멈추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산비 보장 노지 쪽 보험기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교재. 그런 걸 직전까지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네. 자, 온주밀감 보장 기간이 시기는 계약체결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 날짜가 판매년도 12월 20까지였죠. 우리 첫 시간에 수학기 동상회 하면서 했었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동상회를 보장받을게요. 수학기 동상회 보장 종기가 되겠죠? 언제였죠? 이듬해 2월 말. 그쵸? 자, 그럼 여러분 퀴즈. 여기는 주계약이고 여기는 특약이죠. 자, 이때 나무에 매달려 있던 온주밀감은 이렇게 안 생겼네요. 네. 온주밀감이 이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온주밀감하고 다른가요? 보험의 목적이 달라지나요? 아니, 여기 12월 20 땡 하고는 다른 온주밀감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보험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다만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재해를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매달려 있던 주계약 보장기간에 매달려 있던 온주밀감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피해를 입은 결과가 수학기 동상회 특약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같은 과실하는 거예요. 같은 과수원에. 무슨 말씀이냐면 주계약 보험금과 수학기 동상회 특약 보험금은요. 별개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문제는 따로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의 연장선에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 사고가 있으면 뒷사고에 영향을 미쳐요. 피해율에도 자기부담금에도 영향을 미쳐요. 즉 제가 만약에 온주밀감 출제한다. 어렵게 낸다. 수학 전에도 사고 발생하고 수학기에도 사고 발생하고
이게 이제 주계약 기간인 거죠. 주계약. 그리고 이어져서 수학기 동상해에도, 동상해 보장 기간에도, 즉 이 노란색 기간에도 사고 발생하고, 이거 특약이죠. 이런 문제 될 것 같아요. 이거 15점짜리로. 위에를 해결해야 밑에가 해결이 됩니다. 연장선에 있어야 별개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볼게요. 이제 주계약 기간만 볼게요. 주계약 기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뭘까요? 수학 개시.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기타 가수부터 수학 그놈의 개시 전, 개시 후,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용어를 이렇게 할게요. 이 과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를 수학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학 전? 정확히는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에는 뭐 별다른 용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수학기라고 해볼게요. 수학이 개시된 다음에 이제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니까. 자, 그러면 주계약 보험 기간은 1번 수학 개시 전, 수학 전, 2번 수학 개시 후, 수학기 나눌 수 있죠. 특약까지 하면은, 동상의 특약까지 하면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특약은, 연장선에 있다. 이 정도만 지금 보시고, 주계약 보험 기간 볼게요. 자, 1번. 케이스 A. 수학 전에 유사고, 동그라미 사고, 수학기에 무사고. B. 수학 전에 무사고, 개시 전에 수학기에 유사고. C. 수학 전에도 수학기에도 사고. D. 사고 없는 거야. 그때는 보험금이고 뭐가 없는 거죠. 뭐 주계약에서. 네.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네요. 그쵸? 수학 전에 사고 나면 피해율을 따로 구합니다. 수학 전 사고 피해율. 수학기에 사고 나면 피해율 따로 구해요. 수학기 피해율. 우리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다 과실손해 피해율이라고 해요. 용어가 참 그렇죠. 수학 전에는 수학 전 과실손해 피해율, 수학기 사고 나면 그냥 과실손해 피해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과실손해 피해율이래요. 동상의 기한 또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 있어도 수학 전 피해율, 수학기 피해율, 동상의 특약기간 피해율 이렇게 우리가 찰떡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 전에 사고 나면 수학기 피해율, 수학 전 피해율, 수학 전 사고 피해율, 수학기에 사고 나면 수학기 피해율. 그렇구나. 그럼 A하고 B는요, 얘네들이 곧 주계약 피해율이죠, 뭐. A는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 여기 없잖아요, 그쵸? B는 수학 전에 사고 안 났어요. 그럼 수학기만의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 그쵸? 근데 물론 이 케이스는요, 수학 전에 사고 나면 수학기에도 피해율이 나오기 쉬워요. 그건 이제 이 과목 가서 보시고, 지금은 여기 사고 나면 요거만 피해율, 이게 주계약 피해율, 여기 사고 나면 이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 오케이. 자, 그럼 C 케이스 볼까요? 수학 전에 사고 났어요. 피해율 나오죠. 수학기에 사고 났어요. 피해율 나오죠. 피해율이 2개네요. 수학 전 사고 피해율과 수학기 피해율. 얘네들을 조합해야 되겠죠. 조합해야지 최종 주계약 피해율이 나오죠. 2개 피해율을 조합해야지. 이해되셨죠? 어떻게 조합할까요? 1.5과목까지만 볼게요. 수학 전에 있는 피해율을 우리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수학 전, 요때. 요 시기에 계산된 피해율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어떤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이 각각 피해율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수학이 개시됐는데 또 재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수학기에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율은 몇 %일까요? 다시 수학 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피해율이 알파예요. 수학기에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율.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아실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과실에 있어서 과실이 한 개든 과수원이든 최대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은 100%다. 100%를 넘어가는 피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과실이 지금 10만 개 있는데 11만 개 사고 날 수 없잖아요. 그쵸? 뭔 상관이냐고요? 자, 수학기에 알파 피해율이 계산됐어요. 아니, 수학 전에. 그럼 수학기에는 1-알파가 최대 피해율이죠, 뭐. 이 시기에 피해율을 계산했더니 30%였어요. 그럼 수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율은 70%죠, 뭐.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아, 수학기에 발생할 수 최대 피해율 70%. 근데 70%가 다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가 피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일부가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수학기에 계산된 피해율이 최대 70%인데 그 중에 일부, 진짜 이때의 과실손해 비율, 수학기 피해율. 수학기 과실손해 피해율, 즉 70% 중에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율 70% 중에 조사된 피해율. 이해되셨죠? 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공식을 쓰고 있네요. 알파, 수학 전에 조사된 피해율 그대로 인정하고, 이건 발생한 거잖아, 이미. 그 이후에 최대 피해율이 1-알파인데, 즉 70%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 과실손해 받니? 수학기 피해율. 다예요, 이게.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해줘야 되겠죠. 1- 보험기간 전체 미보상 중에 최대가. 이게 감귤 운주밀감류의 주 계약 피해율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다시, 계약기간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100%. 만약에 수학 전에 30%가 발생했다? 일단 30%는 기본값으로 깔고 가잖아요, 얘는.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더해주고.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율은 70%. 근데 그 중에 이 시기에 몇 퍼센트 조사됐니? 미보상 있으면 차감해야 되겠죠. 오케이? 사실 이 공식이요, 주계약 피해율이 별표 구해보면요, 제가 이거 다 약분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해. 이 괄호가 어디야 할 정도로 한번 봐보세요. 결국 다 약분하면 이게 돼요. 그리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보상 비율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보험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미보상 비율은. 그쵸? 근데 한동안 괄호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 이게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한 3-4년 걸린 것 같아요. 네. 고쳐졌어요. 네. 이게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 1.5과목이라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걸 이해하시고, 자, 이제 교재 볼게요.